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람입니다. 자, 어제였죠. 올해 첫 번째 만기를 무사히 보내고 나자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그리스의 걱정은 덜게 됐고요. 오늘 오전에는 그동안 4%대를 유지하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했다는 소식 또한 들려왔는데요. 이 때문에 추가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의 관심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아직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매도 물량은 조금 제한적으로 출하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2010선 위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고점이 2019포인트였습니다. 장 초반의 강한 흐름은 이어가지 못하지만 2010선 부근에서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외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오늘 시장이지만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이번 주 내내 매도하면서 상승폭은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현재는 280억 원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장중에 매수하던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기금이 더 이상 사주지 않으면서 매도하면서 100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4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고요. 2009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 오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540선 밑에서 제한되고 있는데요. 오늘 박스권은 536포인트와 539포인트 사이에서 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오늘 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장중 매수하던 기관이 현재 매도로 돌아선 상황이고 외국인 쪽에서 6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8억 원 정도만 매수 물량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죠. 538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해 볼게요. 환율 역시 이틀째 내려갑니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어제 다시 1110원대 후반으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1110원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한 2원 30전 정도 오르면서 111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릴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샘플로 02-3153-1613번 전화번호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 분석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일단 많았어요. 그리스 걱정은 일단 덜게 됐는데 마냥 호재로만 볼 수 있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추가 지급 준비율 가능성, 인하 가능성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일단 해외발 호재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그리스 국채 교환이었죠. 예. 그리스 국채 교환이 주 초반에는 상당히 좀 어렵게 될 거다라고 했고, 네. 일부 4개 연기금에서는 이것을 거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채 교환율이 95%를 육박해서 네. 결국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리스 국채 교환은 사실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다 떼일래 아니면 절반이라도 받을래 그러면 당연히 절반이라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 문제가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보기엔 참 어려웠던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완전히 다 모든 것이 해결됐느냐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15일 날 IMF에서 2차 구제 금액에 대한 이제 회의가 있고요. 또 4월에는 또 그리스 총선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항상 보면은 말 바꾸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돈을 일부러 에스크로 계좌에다 넣어서 일부씩 주는 것도 아마 이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일시적인 첫 번째 관문은 넘었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리스가 1,300억 유로를 받아도 그 대부분은 또 이자로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CPI가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2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3.2% 상승을 했습니다. 1월보다 한 1.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긴축 완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중국은 1차, 2차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긴축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리스 문제가 있으면서 22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마리오 드라기가 3차 LTRO는 없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보다는 물가 안정, 인플레가 2.4%가 지금 올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 미만으로 잡기 위한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했죠. 또 어저께 보시면 국내장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15만 6천 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향후 줄지를 우리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 모습 보시면은 현재 27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예. 5일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270억 정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기관이 이틀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도를 보시면 11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투신과 기금이 이틀 동안 매수를 해줬는데 오늘은 매도로 돌변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예. 프로그램 매도가 700억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업종 모습을 보시면은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430억을 매수해주고 있는데 기계와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매도, 순매도가 상당히 큽니다. 기계가 25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690억 정도를 매도해주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외국인은 260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중형주 쪽에서 170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업 쪽에서는 일부 매수하고 있고 운송장비에서는 약 49억 정도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은 매수를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7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주식수로는 약 130만 주를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변 종목을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다, 싼 걸 많이 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관은 어제 그제 투신과 기금이 매수해지면서 시장을 상당히 강하게 이끌어줬죠. 그래서 어저께 네. 옵션 만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투신하고 기금이 200억, 15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투신하고 외국인이 그나마 공통적으로 사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전기전자에 지금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투신이 150억 정도 사고 있고 연기금은 약 240억 정도로 사면서 일단은 그 전기전자로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 종목별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또 12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20만 네. 7천 원이 됐는데 2.2% 상승했죠. 여기에 보시면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사실은 좀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들어왔냐면은 3일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3일 전부터 들어왔는데 3월 6일 날부터 들어왔습니다. 4,900주, 34,000주, 55,000주 이렇게 들어와서 기금과 투신이 같이 움직이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들에 기금과 투신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상승에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건들을 좀 찾아보면서 매매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포스코가 약세고 현대모비스는 강세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크게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주에서 GS건설 1.9% 상승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어저께 슈퍼 콘텐코 상태였습니다. 어저께 그 차월물이었던 6월물 이제 오늘부터 근월물이죠. 근월물이 앞에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현물과 선물 간의 괴리율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4.6 정도까지 시장 베이시스가 벌어졌었는데 오늘 그 베이시스를 지금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은 약세고 현물은 강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시아 시장을 이끌어준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마도 엔화 약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보이는데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일본은 2.8% 상승하는데 국내장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말씀 정리해서요. 오늘장, 오후장 마감 전략 다시 한 번 더 투자 포인트 여쭤볼게요. 예, 오늘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 저는 사실 여기서 약간 눌림이 좀 들어왔다 갈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일봉상 기준선값이 2004포인트를 종가에서 안착해야만이 상승세 유지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현재는 2011이죠. 아직 네. 시간이 2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막판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금하고 투신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120만 원대로 와 있는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동시효과에 15만 개를 버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 향후 주가 추이를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주가의 하락을 견인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주가도 조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투신이 산 물량을 털어내는지 추가로 외국인이 더 순매도를 강화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상황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주말을 앞둔 즐거운 금요일 상담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먼저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두 분의 훈훈한 전문가와 함께 오늘 훈훈한 상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예. 주셨나요? 예, 부산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요. 예, 어떤 종목들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예, 팜스토리 한냉을 1320원에 한 95% 실어놨거든요. 예. 예, 모 방송사에서 한 1600원을 보시더라고요. 한 예. 한 달 됐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근데 보유하신 예. 분이었고요. 1300 한 3, 40원 오면은 자꾸 밀리고 하거든요. 네. 어제 좀 많이 올라가지고 1400원까지 왔는데 예. 좀 갈 것 같아서 막판에 많이 예. 들어와가지고 안 팔고 나눴더니 오늘 지금 1310원, 1295원까지 딱- 찍고 지금 예. 1315원인 거 보고 지금 예, 그렇거든요. 맞아요. 매수하신 가격 부분에 있는데요. 예. 이 한 예. 종목만 있으신 건가요? 다른 종목들도 뭐 예, 있으신가요? 영남 제분을 또 5,600원에 예. 조금 실어놓고요. 5,6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지금 영- 한 3,700원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팜스토리 한den이 95%였으니까 영남 예. 제보는 비중이 뭐 5% 미만일 예. 텐데 5%신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 예. 둘 다 뭐 농산물 가격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일단 예, 단기로 접근하시는 종목들인 것 같은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일단 영남제공과 팜스토리 한냉은 둘 다 손실 중이시고 옆에 왕설량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 종목 두 가지 들고 계시는데 이 팜스토리 한den하고 그리고 영남 제본 이렇게 두 가지 들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 일단 뭐 팜스토리 한den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아까 전에 뭐 들어보니까 뭐 증권사 그 예, 직원이 방송을 보니까 1,600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다고 봤는데 방송에서 한 달 좀 예, 정도 예. 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1,300 한 3, 40원 오면은 자꾸 밀리고 해가지고 어제 예. 좀 많이 반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탈까 하다가 예. 어제 거래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안 팔았거든요. 예. 오늘 지금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어머님, 그래서 지금 그 1340원대 오면은 자꾸 밀리는 그 이유가 가장 궁금하시죠? 예. 예,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보면은 계속 위로 해가지고 방향을 올라가면서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340원만 부근만 오면은 자꾸 밀린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그 혹시 TV 지금 보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TV는 안 보고요. 아, 그래요? 밖에나. 그럼 예. 제가 그냥 그 지금 여기서 설명은 일단 해드릴게요. 그 일단 예. 보면은 계속 전 고점에 오면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빨간 색깔 맞습니다. 제가 실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만 오면은 자꾸 밀려서 떨어져요. 예, 자꾸. 물량이 예, 물량 소화를 그래요. 계속 이 부분에서 예.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1340원만 오면은 자꾸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근을 한번 뚫어줘야지 올라가고 이 부근 뚫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큽니다, 어머님.
예. 그래서 일단 1340원 라인,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그 라인을 강하게 뚫는지 안 뚫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예. 전 고점을 계속 올려가면서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고점을 높여가고. 예. 어제 갑자기 물량이 또 갑자기 터지고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일단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이게 테마 쪽으로 이제 묶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 뭐 그래, 팜스토리 예. 한냉이나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영남 제분이나 예. 이 두 종목이 예. 모두 다 국제 곡물 가격 그 인상 소식 때문에 지금 이게 가파르게 이게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하락하는 경향도 있고 테마로 묶였거든요, 어머님.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테마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보니까 포트 비중이 95%나 되잖아요. 예. 예, 95%면은 좀 너무 많은 포트 비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머님.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는 매수 가격이 1320원이고 지금 가격이 1320원인데 예. 그래서 일단 가격이 지금 지지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지를 못하고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1250원 정도까지 만약에 밀렸을 때 예.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가격대를 제가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 어머님. 예. 그러니까 1250원까지 만약에 그 지지를 못하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예. 가능성이 커요, 어머님.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예. 여기 가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1,400원이라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포트 비중을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아,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95%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뭐 곡물 가격 테마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만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예. 그럼 예. 그때 이제 조금씩 포트를 좀 정리하시는 부분이 맞겠다. 이렇게 좀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한 종목 남은 거 영남 제분. 예. 그것 좀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영남 제분도 마찬가지로 아까하고 그 같은 뭐 그 곡물 테마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예. 상승을 보이고 또 하락을 보이고 예. 있는데 근데 지금 영남 제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아까 전에 그 팜스토리 한냉보다는 더 지금 예. 차트가 안 좋아요. 상황이. 예.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맞습니다. 제가 얘기를 드리자고 예. 하면은요, 어머님. 예. 지금 예. 차트를 보면은 계속 고점에서 5,2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차트하고 확연하게 이제 틀리죠. 그러니까 예. 아까 전에는 저도, 예, 우상향해가지고 알고 올라가는 그런 예. 그림이었는데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하향해가지고 떨어지는 차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이 종목은 제가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어머님. 예. 그래도 손절 라인 그 가격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더 떨어질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손절로 이제 보시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손절 라인을 예.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적으로 예. 봤을 때 지금 제가 갈색깔 부분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고 오늘도 이렇게 올라가 주고 있는데 이 부분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이탈하는 가격은 3,65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3,650원까지 만약에 그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더 예. 떨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우하향적인 그런 아, 패턴이기 예. 때문에 그때는 좀 매도 관점으로 손절 가격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단 예, 영남 감사합니다. 제분은 추세가 예. 아래쪽으로 향하기 있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답변 드렸는데요. 충분한 도움 되셨습니까? 네, 전화 끊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주말 즐겁게 보내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서 저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빨리 살펴봐야겠네요. 차바이오엔 보내주신 분 6348번님인데요. 차바이오엔 12,300원에 비중이 15% 한 종목 더 보내주셨는데 유비커스입니다. 5,650원에 비중이 1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네, 우선 뭐 차바이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네. 역시나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 연일 급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모멘텀정 그리고 테마적인 형성의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사실 작년도 후반만 하더라도 이 줄기세포 관련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관심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최근에 테마 형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도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 못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의 원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지금 물론 손실 중이시지만은 우선은 좀 손절 처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으로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차바이오 같은 경우 워낙 테마적인 성격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오고가 심한 종목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아직까지 뭐 대선이라든가 총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는 가운데 줄기세포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좀 자르셔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시는 전략으로 좀 매도 처리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유비커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장비 관련주이고 최근에 뭐 LG U+와의 그러한 뭐 공급 체결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LTE망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러한 LTE망을 보다 더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유비커스 같은 종목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 가지 좀 아쉽다라는 것은 지금 한 5천 지금 3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만 좀 상승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저항 라인이었던 한 5,600원까지의 상승을 한 이후에는 조금은 네. 재차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비커스에 대해서는 한 5,600원 정도에서 자르시는 전략, 즉 매수가 부분에서는 좀 자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손절가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길게 잡으셔갖고 한 4,8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조금 박스권 형태에서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유비커스는 우선은 손절보다는 홀딩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바이오엔을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당장 정리를 하시고 다시 추세가 살아날 때 다시 들어가 보자 하셨는데, 뭐 선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 가격대라도 좀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사실 지금 네. 시장에서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뭐 예. 확실하게 언제쯤 재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네.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차변을 제가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대응 전략을 짜실 때는 뭐 중국에서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확실하게 실적이 더 개선될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뭐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 좀 만약에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조금은 반등 줬을 때 한 11,400원 라인, 11,500원 라인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왔을 때 좀 줄이시는 전략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바이오엔은 관련한 뉴스를 계속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7646번님인데요. 호남석유 보내주셨습니다. 3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요? 예, 지금 뭐 호남석유 같은 경우 꾸준히 네. 계속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학 업종이 최근에 하락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중국에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를 그 전에는 8%를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0.5% 더 하락한 7.5%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목표로 인해 가지고 한번 출렁인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최근에 더 한번 출렁인 거는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더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121선 지지 라인 한번 보시면 좋겠다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121선 지지 라인 가격대가 3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3만 원 만약에 지지가 안 되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일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기관도 같이 팔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기관도 같이 팔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이 사줘야지 이게 어느 정도 그 네. 그러니까 가격 하락이 멈춰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기관이 거기서 매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 지지 라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121선 라인은 33만 원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남석유는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체크하시면서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생명에 들어왔는데요.
577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만 3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인데 손절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그 전에 6348번님인가요? 차바이오엔 상담해드렸던 분께서 종목 상담 감사드린다고 심경 대표님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생명 볼까요? 네, 우선 뭐 삼성생명 지금 비중이 1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10%라고 한다면 우선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삼성생명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면 삼성생명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삼성생명 쪽으로도 조금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지금 뭐 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멘텀 그리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할 때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삼성전자 쪽으로 완전히 쏠려 있다는 점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약간의 수혜 정도는 삼성생명이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생명보험 관련주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돈의 흐름, 돈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겠고 뭐 해약률이 늘어난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은 뭐 부정적으로 그 시장에서 인식할 수는 있겠지만은 해약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나중에 신규 가입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된다면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환급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 절대 생명보험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뭐 공모가 이하로도 충분히 내려온 상황인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약 한 10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10만 원 선까지는 바라보시는 전략으로서 지금 손절보다는 홀딩하셔갖고 지금 추세 상승 그대로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1차적으로 말씀드린 10만 원이 될 수가 있겠고 뭐 10만 원 선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가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보다는 우선 10만 원 선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손절가도 좀 짧게 정해드리면 8,000원 라인 다시 이탈되게 되면은 삼성전자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소멸되는 그런 시점인 만큼 88,000원에 대한 손절가도 정확하게 좀 지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생명 살펴드렸는데 그 사이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1429번님께서 하창봉 전문가님 화이팅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창봉 팀장님 안 계신데 좀 닮으셨나? 아닌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전문가님 이름 확인해 주세요. 안 닮으셨어요. 하창범 팀장님도 미남이시지만 뭐 안 계신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송 끝나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O일 들어왔네요. 203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13만 8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 50%인데 자꾸만 내린다고 어떡할까요? 하십니다. 예,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화학 업종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고, 그러니까 뭐 정유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값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값에 대한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업체인데 지금 보자고 하면은 일단 유가가 이 상승이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그 원유를 이제 보면은 두바이유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두바이유를 한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두바이유가 최근에 120달러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제가 보니까 123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선 것 같은데 일단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S-오일이나 다른 업체들 마찬가지로 이 정유 업체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 좋은 이유는 이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정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최근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가를 못 시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수익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하락이 멈추려면은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제 멈춰야 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두바이유의 가격이 좀 멈춰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110달러까지가 딱 적당선인데 그 가격대가 오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와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의 매도세가 더 이상 이제 매도가 안 나오고 다시 이제 매수를 하는지 그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단 라인을 한번 제가 가격대를 설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121선 부근까지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121선 라인은 11만 5천 원입니다. 이 11만 5천 원까지 만약에 하락을 보인다. 그리고 지지가 안 보인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21선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지를 보이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257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인포피아 보내주셨는데 소개를 해주셨어요. 암 심장질환계 진단기기 식약청 승인받은 인포피아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21,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이렇게 보내주신 이유는 긍정적인 진단을 부탁드리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의료기기 관련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헬스케어 관련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제약주와 헬스케어 관련주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후반기에는 좀 같이 올랐습니다. 사실 하지만은 지금 시점 엄연하게 성장성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먼저 정리를 해드리겠고, 최근 헬스케어주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그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급락세를 보였지만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 시대적인 패러다임이고 대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고령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령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헬스케어 역시나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이 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가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는 더욱더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인포피아라든가 뭐 뷰역스 같은 종목군들 충분히 모멘텀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뭐 긍정적인 전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 설정은 현재 2만 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좀 헬스케어 관련 테마가 다시 한번 풀어준다라고 한다면은 2만 3천 원대까지의 상승 가도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뭐 인포피아는 0.5%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3% 넘는 상승 흐름 현재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 기대감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바라보신다고 한다면은 2만 2천 원, 그리고 한 달 넘게 바라보시면 2만 3천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설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인포피아 긍정적인 답변 원하신 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1429번님, 하창봉 전문가님 화이팅 보내주신 분이 또 문자가 오셨어요. 이분 진짜 재밌으신데 그냥 보내셨대요. 이따 2시에 나오신다고 보냈다고 하시는데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보람님도 화이팅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분 진짜 재밌으시네. 나중에 1429번님 종목 고민 생기시면 개미들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창봉 팀장님께는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나고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0144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카프로 보내주셨는데 27,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 사자마자 내린다고 걱정이 많으신데요. 계속 왕 팀장님께는 이렇게 화학주 드리게 되네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연속으로 세 종목이 네, 다 화학주였는데, 예, 일단 카프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은, 일단 카프로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여러 화학 종목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가장 많이 뛰어 올렸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화학 업종들이 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카프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아까 전에 드렸던 그런 종목들보다도 좀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카프로는 카프로 락탐이라는 그 제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을 보인다라는 얘기는 그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카프로라는 회사가 작년에 다른 화학주들은 다 실적이 저조하고 또 떨어지고 아니면 마이너스 난 그런 업체들이 많았는데, 네. 이 카프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영업이익이 67% 상승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70%나 상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카프로 락탐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충분히 지금 뭐 매수한 가격대에는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드리자고 하면 1차적으로 일단 34,400원이 이제 그 차트적으로 봤을 때 34,400원이 전 고점 라인입니다. 그래서 34,400원까지,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라인까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게 전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뚫고 올라가야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3만 원 라인 한번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자. 이렇게 예. 먼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3만 원 라인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드리기 전에요. 오늘 남은 시간 한 15분 넘게 남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빠르게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아직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5015번님, 5015번님의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를 3,33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아이테스트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3731번님이 먼저 보내주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드리겠습니다. 12,6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50%인데 장기적인 전망 부탁드린다고요. 네, 우선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와 악재는 겹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악재라고 한다면 역시나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거. 하지만 호재는 그런 실적 악화 우려감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 기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ED 관련된 그런 사업 지출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LED 관련주 강세 흐름 이어가듯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느 정도 LED 관련 업체의 그런 흐름과 동반 상승하는 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네. 뭐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흐름도 나오지만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두기진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 관련된 이슈에 좀 더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투명 모니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화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점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있어서 최대 핵심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군들 꾸준하게 최근에 좀 급락세 나왔지만은 재차적으로 조정 이후에 상승 탄력도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것 같으신데, 우선은 실적 시즌 이후까지는 이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 실적을 확인하신 이후에는 중장기적인 전략도 어느 정도 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 네.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를 12,5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선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흐름 보이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예상대로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급등 가능성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확인 이후에는 14,000원대까지의 주가 네. 상승률을 좀 기대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2에서 3개월 정도의 투자 전략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12,500원 라인으로 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한 10,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시점은 그 손절에 대한 양상보다는 추가 홀딩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중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만 바라보시고 14,000원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살펴드렸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테스트 이어서 살펴봐 드릴게요. 50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이테스트를 말씀해드렸던 대로 3,3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라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아이테스트 잠깐 살펴드리기 전에 이 종목 잠깐만 살펴봐 주세요. 왕설량 팀장님한테 SO일 보내주셨던 분 있잖아요. 그분께서 또 문자를 잠깐 보내줬는데 SO일 기간 한 어느 정도 봐야 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대요. 이 SO일 기간만 짧게 한번 상담해 주시고요. 바로 아이테스트로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SO일 같은 경우는 기간을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달 정도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 1분기 네. 실적까지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늦어도 4월 30일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정확히 얘기하면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네. 한번 기간을 한번 느긋하게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이테스트요. 예,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상장한 지 별로 안 됐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별로 안 된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테스트를 이제 납품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네. 상장이 별로 안 된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을 보이고 또 이제 급락을 보이는 그런 업체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납품을 하는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매출처도 어차피 삼성하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매출처를 두 군데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관점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최근에 관련돼 가지고 좀 애플의 그 아이패드 3,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이제 새로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패드 3가 아니라 새로운 아이패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도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차트적으로 좀 보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면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차트가 밑에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3,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뚫고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계속 최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제 3,000원까지 만약에 밀리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보내주신 분은 휴대전화 뒷자리 7660번님인데요. 한번 상담을 받고 비중을 줄여서 보유하라고 해서 비중을 축소했는데 성우 하이텍 매수하신 가격 그래서 14,300원이고 비중이 60%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결론적으로는 비중 많으시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 좀 저점을 좀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고 네. 있고, 뭐 최근에 횡보 이후에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미 FTA 관련된 이슈 이번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다시 한번 좀 재차적으로는 단기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 업종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업종 순환매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주도주 성격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뭐 성화혜택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무게가 좀 더 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비중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 필요하겠고, 예. 우선 16,0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라인 때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세가 16,000원 왔는데 좀 강하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좀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네. 목표가를 좀 높여갖고 한 17,000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서 지금 시점 성우 하이텍은 저점 통과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660번님 계속 보유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올라갈 희망 충분히 있다고 하셨네요. 자, 다음 종목은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보내주신 분은 9540번님인데요. 하이닉스 2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매도 시점이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 네. 시점을 좀 중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LP다, 일본의 LP다 업체가 파산이 됐고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1분기 네. 1분기 실적과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증가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분기와 2분기 실적은 이제 하반기 정도 될 때, 그러니까 그때 부분에 이제 매도 관점이 괜찮지 지금 여기서 그냥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서 좀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적으로 본다고 해도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추세선을 지금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추세선 상향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추세선을 계속 지키고 올라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추세선을 위로 한번 또 뚫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뚫지 않는다고 해도 꾸준히 우상향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중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출판사가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548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출판사 매수하신 가격은 7,400원이고 비중이 50%, 보유 중이신데 자꾸 내려간다고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시려 마음을 좀 많이 네. 접으신 상태? 네, 우선 뭐 삼성 출판사 같은 교육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역시나 좀 실적이 전반적으로 네, 좀 안 좋은 맞아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모멘텀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은 전자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태블릿 PC가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나 아이리버에서 출시된 스토리 K 같은 이러한 전자책을 읽는 단말기 같은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출판업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종이책이 아닌 이 전자책 부분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무엇보다도 원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저렴한 비용이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더 싼 가격에 팔아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 남는 것이 많다는 점이 삼성출판사를 비롯한 역시나 전자책 관련된 수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적 개선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최근에 8,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급락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좀 급락세가 이제는 멈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멈춘다라고 한다면은 재차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실적을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따라서 우선은 네. 한 8,000원 정도의 수익을 좀 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서 목표가 8,000원 제시해드리겠고 6,0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우선은 그래도 손절 처리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는 점 인식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8,000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손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GS건설 들어왔습니다. 3832번님의 종목 GS건설 10만 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은 수익 중이시고 목표가 손절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업이 기관의 매수세에 네. 힘입어가지고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꾸준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목표가를 먼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전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부딪혀가지고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만 원 부근이 될 것 같은데요. 11만 원 부근에서 이것이 이제 그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지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한번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1차적으로는 이제 낮지만 11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추후적으로 만약에 이거를 이제 강하게 뚫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전 고점 더 위에인 이제 13만 4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11만 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꾸준히 이제 저점을 계속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올라온 그 93,500원 부근, 그러니까 93,500원에서 계속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93,500원 라인에서 손절 라인으로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보이엔 보내주셨던 분 또 보내주셨네요. 종목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가 봐요. 6348번님, 성용광전투자 2,515원에 비중이 10%, 큐로컴 4,100원에 비중 10%. 빠르게 한번 상담 나볼까요? 우선 빠르게 성용 관전 투자에 대해서는 우선은 네.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아직은 좀 관심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우선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목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고유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와 준다라고 한다면은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성용광전 투자에 대해서는 목표가는 매수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2,100원대 이탈되면은 손절 처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큐로컴에 대해서는 우선은 좀 매도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데 손절 처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아직까지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계속적인 부담감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수 주체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 처리하신 다음에 조금은 지금 대부분 성향이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신 것 같은데 나머지 매도하신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 어느 정도 갈아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큐로컴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성용 강조 투자에 대해서는 단기 홀딩 관점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한 종목 더 한국사이버결제 2443번님 매수하신 가격이 7,700원 비중이 10%. 오늘 이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국사이버결제 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를 받고 있는 이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 다날이라는 그 종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 관점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얘기를 드리고 목표 가격은 충분히 10,000원까지는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NFC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시장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 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NF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봤을 때도 충분히 10,000원은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YG인베스트 신규현 대표 그리고 플랜A 연구소 왕설량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센플러스에서 3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 토요일에 부산에서 강연을 개최합니다.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한 주 전략까지 모두 전략 세워보시고요. 다음 주 장도 전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